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은 가운데 충청권도 전국 평균과 비슷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현장에 대한 불법 촬영 논란이 벌어졌고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 잡음도 잇따랐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에도 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청년과 어르신,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을 해결할 적임자를 뽑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제가 대전 사람이 아니어서 일단 사전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이제 국민으로서 일단 투표를 이제 한 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기세였지만 오늘 오후 들어 상승세가 꺾였고 지난 대선 36.93%보다 2.19%포인트 떨어진 34.74%로 마무리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도 지난 대선 각각 36.56%, 44.11%, 34.68%에서 33.88%, 41.16%, 32.38%로 소폭 떨어졌지만 사전투표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50%를 넘어선 호남 지역과 20%대에 머무른 영남 지역에 비해 충청 지역은 전국 평균 수치와 비슷했습니다. 내란 프레임과 이 독재 프레임이 같이 맞붙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청은 그게 어느 정도 팽팽하게 균형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야말로 캐스팅 보터의 지역답게. 사전투표를 둘러싼 잡음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어제 대전 갈마동 사전투표소에서 일부 사람들이 투표소 인근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유권자를 무단 촬영하는 등 사전투표를 방해했다며 둔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누군가 내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전 온천이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소를 감시하는 불명예 인원이 TJB 취재진의 인터뷰를 방해하고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거 해도 돼요? 네네. 이거 투표 앞에서 이런 거 해도 돼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사전투표. 민심의 결과는 6월 3일 본투표를 거쳐 공개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사전투표 하루 전과 사흘 전에 공약집을 내놨습니다. 대개 선거 한 달 전에는 공약집들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늦어도 너무 늦게 나온 건데요. 그런데 TJB가 양당이 내세운 충청권 관련 공약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두 정당의 공약이 거의 판박이 수준이었습니다. 전유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국민의힘은 지난 26일에 뒤늦게 공개한 공식 공약집. TJB는 유세에서 약속한 공약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공약집에서 대전, 세종, 충남,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약들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자주 등장한 단어들을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 글자가 클수록 해당 단어가 공약집에서 많이 그리고 주요하게 쓰였다는 뜻인데 양당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지원과 확대의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지만 이에 대한 재정 방안 마련이나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었습니다. 직접 길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어떤 당의 공약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비슷해요. 예. 이번엔 서로 이렇게 공약 내놓으면은 또 다른 당에서 쫓아오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 화폐를 보고 얘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매하긴 하네요. 그냥 이렇게 공약만 놓고 봤을 때. 두 정당의 공약이 정말 비슷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어의 위치와 등장 횟수를 분석하는 TF-IDF 코사인 유사도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수치는 1에 가까울수록 거의 같은 내용이란 뜻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약집은 0.79라는 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두 정당이 세부 사항은 달라도 공약집의 내용이 거의 같다는 데이터 분석 기반 결론입니다.
사전투표 직전 시점에 늦게 발표된 데다가 심지어 개혁신당은 공약집을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2달 만에 급하게 치러지고 있는 이번 대선 속 충청권 공약에서는 양당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쉬움마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여겨지는 선거.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과 시민들은 남발되는 정치적 공세와 구호에 따른 피로감이 아닌 시민과의 약속에서 느껴지는 차별성과 진심을 더 원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대전의 한 건설 현장에서 60대 기사가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중장비 부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4분쯤 대전 복명동의 한 민간 임대주택 건설 현장에서 트레일러 탁송기사인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부품을 내리던 과정에서 2.5톤 무게의 지지대가 굴러떨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시공사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위협 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대전시 교육청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학교장은 사건 발생 전 명재원 씨의 컴퓨터 파손과 위협적 행동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가해 교사의 근무지 무단 이탈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과 가해 교사 사안 조사를 담당한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도 경징계하도록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중소방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방송 광고 판매에도 규제를 완화해 어려운 지역 방송의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국정과제로 채택하게 되면 지역 방송은 더 튼튼해진 재원을 바탕으로 훨씬 깊이 있는 보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방공동취재단 현경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놓인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재정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방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소멸과 균형 발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송 광고 시장이 급격히 축소돼 지역방송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명문화하고 지역 중소방송 지원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가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지역방송이 지금 지역 소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적 역할을 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방송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방송이 지역에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방송채널과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지역 중소방송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방송광고 결합 판매와 전파료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역할을 고려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재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역 커머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위기에 놓인 지역방송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방공동취재단 현경아입니다. 13만 원을 훔치려고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수로에 버린 43살 김명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자동차에 탄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김명현에 대해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 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다음 날 태연히 직장에 출근하는 등 조금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2020년부터 수년간 동료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립고교 행정실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위 집급자인 A씨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을 밝혔습니다. 국내 축산 농가들이 쓰는 동계 풀사료, 대부분이 수입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기상이변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에도 맞지 않아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국내 환경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건조 기술까지 더하면서 사료비 절감과 자급률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와 말 등 초식가축은 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뿐 아니라 풀도 먹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축산 농가들은 1년 내내 풀 사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벼 재배 기간을 피해야 하다 보니 겨울에 파종해 장마철 전에 수확하는 동계 풀 사료가 전체 146만 9천 톤 가운데 67%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동계 풀 사료의 86%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IRG가 차지하고 있는데 종자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 농가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수입 종자는 기상이변이나 물류 차질 시 공급 불안 우려가 넘고 국내 환경에 맞지 않아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숙성기 때 양질의 건초를 많이 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농가에서는 양질의 건초를 먹이려면 수입 건초를 써야 되는데 수입 건초가 키로당 500원에서 한 800원, 900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기존에 수입하던 IRG 품종보다 생산성이 14% 높고 국내 재배 환경에도 적합한 신품종 스파이더를 개발했습니다. 신품종 개발에 맞춰 드럼 회전과 열풍을 활용해 장마철에도 쓸 수 있는 맞춤형 종자 건조기를 개발해 하루 2톤의 품질 좋은 종자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수확한 풀사료를 열풍으로 건조시키는 생산 기술을 개발해 저장성이 높고 품질이 균일한 건초 생산도 가능해 수입 건초 대비 36% 정도 사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풀사료 종자에서부터 건초 생산까지 모두 국산 기술로 이뤄낸 겁니다. 종자 수입 같은 게 이렇게 물류에 대한 문제에 관련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농가 수입 증대나 그리고 가축 사양에도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신품종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고 종자 건조기와 열풍 건초 생산 시스템을 현장에 공급해 2027년까지 풀사료 종자 자급률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지난해 정뱅이 마을 등 홍수 피해를 겪었던 대전 서구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만년교 하부와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지에서 열린 이번 훈련은 서구청을 비롯해 경찰, 소방, 군부대와 민간단체 등 1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기상청은 이번 여름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군은 재난대응 역량을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5대를 추가로 도입해 다음 달 1일부터 총 116대를 도입합니다. 새로 도입된 신형 차량은 접근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였으며 기존 노후 차량 9대도 전면 교체해 배차 대기 시간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교통약자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투표권을 가진 교통약자가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무료로 차량을 지원합니다. 세종에서는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486건의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35%가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나이대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8.4%,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14.8%를 차지해 교통약자 사고 비율이 높았습니다.